풍수를 사랑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수방송의 웅천입니다. 오늘 풍수방송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단법인 한국풍수지리연합회 청호 선생님을 모시고 풍수와 지기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먼저, 지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널리 풍수학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설신부의 서문격인 산천 이기론에 보게 되면은, 대개 듣기로는 하늘과 땅이 열림에 산이 솟아나고 냇물이 흘렀다. 두 가지의 묘한 기운이 그 사이에 운행하였으며 한결같은 이치로 어긋남 없이 행하였다. 기가 당당히 윤결함을 보였으며 필히 정교하고 미묘한 이치로 통하였으리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선생님께서는 풍수와 지기 그리고 형질이 갖는 기가 형체에 미치는 영향, 생체 리듬과 기의 객관성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우선 설신부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선생님. 예, 설신부는 풍수 고전으로서 당나라 때 복척외라는 사람이 제작한 그런 경전이 되겠습니다. 그 서문에서 말을 하기를 산천이 윤결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천이 윤결했는데 산수, 즉 산천이라는 것은 산과 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천, 즉 높은 곳과 낮은 곳, 높은 곳은 산이 되고 낮은 곳은 뇌가 되고 해서 산천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높은 곳과 낮은 것이 서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거기에서 기가 윤결했다, 기가 만들어졌다, 기가 생성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땅이 만들어지면서 높낮이로 인해서 땅에서 기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이 곧 지기가 융성됐다,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땅이 높고 낮은, 즉 낮은 곳에 결과적으로 물이 있고 높은 곳에 산이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산수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산수가 형성됨으로써 물이 흐르게 되고, 또 물이 흐름으로써 또 높낮이가 다름으로써 바람이 이제 형성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학에서 말하는 바람의 정의는 기압의 수평적인 기압의 흐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풍수에서는 수평, 즉 수평만을 바람이라고 하지 않고 수직적인 흐름, 즉 현대학에서 기류라고 합니다만은 수직적인 흐름을 포함해서, 즉 수직이든 수평이든 기의 흐름을 바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성되는 바람, 물, 이것은 공간을 지배하는 그런 기의 주체자이고, 땅 내면, 즉 지구라는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 이 하나의 덩어리에서 가지고 있는 기운, 이 기운이 지표로 출발해 가지고 이것이 지상 공간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곧 우리는 지기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 일반적으로 현대학에서 지기라고 하면은 땅의 성분을 검토해서 땅의 성분이 가지는, 즉 토양의 형질, 이런 부분들이 가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땅의 기운을 말하는데, 우리 풍수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땅의 기운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땅 높낮이 또는 땅 전체에서 가지는 기운이 지표로 이동하면서 이것이 공간으로 연직형 방향, 즉 수직적 방향으로 상승하는, 그런 팽창하는 이 기운을 우리는 풍수에서 지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지표로 상승돼서 팽창되는 그 지기의 형성이
지기의 높낮이 또는 지중해 가지고 있는 토석, 흙이라든가 또는 안반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에 의해서 그 형질에 의해 가지고 거기는 땅의 지표의 위치마다 상향, 즉 다른 형상, 다른 양상의 기운을 생성해내고 있다. 즉 팽창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땅은 촌보, 조금 차이에도 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기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수에서 가지고 있는 땅의 지기, 이것은 땅의 고유한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땅의 고유한 기운 중에 세 가지를 들라고 치면은, 즉 첫째로 땅이 가지고 있는 중력 에너지, 이것이 가장 우선할 것이고, 그 다음 땅이 가지고 있는 지자기, 이것이 또 우선할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땅의 고유한 기운을 찾는다고 치면은 우리 풍수에서 지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형체에서 어떠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형질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형질에 의한 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그 형질이 다른 양상을 갖는 만큼 거기에서 갖는 기운도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땅의 기운 이 자체는 지구라는 큰 덩어리 하나에서 생성돼 가지고 이 기운이 지표로부터 공간에 이르는, 즉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상승하는 그 상향, 처처 곳곳마다 다른 그 기운을 우리는 풍수에서 지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기는 그 땅에 위치한, 그 곳에 위치한 모든 존재자들, 모든 형체자들의 영향을 미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같으면은 지표에 미치는 영향, 즉 땅의 지기가 지표에 미치는 영향, 이 자체는 지상의 공간에 있는 길을 이동시키게도 만든다, 볼 수가 있고, 또 지표에 있는 어떤 형체자의 풍수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표에 지기가 아주 양호한 양지의 지기가 형성된 그런 땅 위에 안반이 하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안반은 녹슬지 않고 깨끗한, 때가 묻지 않는 깨끗한 바위가 될 것이고, 만약에 지기가 부족한, 부진한 그러한 곳에 바위가 있다고 치면은 그 바위에는 이끼가 끼고 때가 끼고 험한 그런 안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만약에 생명체를 가진 것이 지표의 좋은, 즉 지기의 좋은 지표에 위치해 있다고 치면은 그 생체 리듬은 훨씬 배가해서 활성화될 것이고, 만약에 땅의 기운이 부진한, 즉 땅의 기운이 부족한 그런 곳에 있다고 치면은 그 생명체는 상당히 부진해지고 저하되고 그러한 현상을 일으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체 리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뭔가? 땅의 기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기가 좋은 곳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생체 리듬도 훨씬 더 배가해서 리듬이 좋아질 것이고, 살아있는 리듬이 배가 될 것이고, 만약에 땅의 기운이 부족한 곳에 어떠한 생체 리듬이 계속 존치한다고 치면은 그 생체 리듬은 매우 부진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체 리듬,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은 생체 리듬만 가지고는 사는 것이 아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생각도 해야 되고 또 마음도 내켜야 되고, 즉 마음이 우울하다, 이것은 이미
이 마음의 리듬이 저하된다 볼 수 있고, 또 생각이 우울하다 이 자체도 또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생각이 침체한다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진한 상태, 즉 리듬이 부진한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진한 리듬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땅의 지기가 부족한 그런 영향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땅의 기운이 활발하고 땅의 지기가 왕성한, 즉 지기가 왕성해서 팽창하는 그러한 곳에 생명체가, 또는 그런 곳에 생명체에 존재하는 정기신, 정신력 또는 힘을 생산할 수 있는 원천적인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산되는 기, 그리고 거기에서 생성되는 마음, 그리고 여기서 생성되는 정신, 거기에 대해서는 생성되는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고 활동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이 말을 하기를 즉 음식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무거나 가리지 말고 먹으라 했는데, 사람이 잠자는 곳만은 좋은 땅을 골라서 자라는 그런 우리 옛 선생님들의 얘기가 전해지는 것만 봐도 좋은 땅, 좋은 기운에 사람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어떤 때는 아침에 상쾌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불쾌할 때도 있는데, 특히 우리가 여행 중이라든가 어떤 곳에서 잤을 때 아침에 몸이 개운할 그런 경향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매우 몸이 불쾌한 그런 때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땅의 좋은 기운은 인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땅, 좋은 기운을 생성시키는 그런 땅을 풍수에서 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혈의라고 하는 그런 혈의 반경, 혈의 구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혈이라는 것은 우리 풍수에서 곧 명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명당은 좋은 혈을 명당이라고 말하고, 우리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찾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곳이 곧 명당, 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혈을 찾아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그 좋은 땅에서 기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양기풍수다, 즉 집을 짓는 양태의 터다, 이러한 말로 해서 양기풍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또한 그런 곳에 무덤을 만들면은 그 무덤이 오랫동안 보존되고 또 동기가망하는 자손들이 발복을 한다 해서 바로 음택 묘지풍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라는 체계, 만물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체는 즉 살아있는 기라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는 좋은 그러한 생체 리듬을 생성시켜주고, 또 부진한 기, 나쁜 기, 이 나쁜 기를 풍수에서 수기운이다, 또 수맥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는 생체 리듬의 생기를 자꾸만 저하시키고 부진하게 만들고, 즉 빼앗아서 탈취해가는 그런 현상을 만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그 선생님께서 풍수와 지기에 대한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수의 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청우궁에 보면은 그 마지막 구절에 차리 안개하며 해이 성정하니 양능오차면 천하행행이니라. 이 말은 그 눈으로 살피고 마음으로 이해하며
만약 이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천하에 끓이김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 이거를 좀 더 이 보충 설명을 하게 되면은, 눈으로 살핀다는 것은 그 형상이 박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나,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그런 문제에 이르게 되면은 높은 경지, 높은 지혜에 이른 사람이 아니면은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참 풍수가 선생님 참 이런 걸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정말로 이 내공이 선생님 정도 되셔야지만이 풍수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이 풍수는 학문으로 완성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사실상 자신 있게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풍수는 학문으로서 다 가늠할 수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동양학에서 정답을 구하기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은 답 밖에, 즉 정답 밖에 있는 그런 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풍수에서 학문으로 다 완성하지 못하는 것은 학문으로 해서 다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회의성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모든 학문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눈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서 모아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판단할 때는 그 모든 부분들이 자기의 성정에서 감흥을 일으켜서 판단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오늘 공지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1일 저희 풍수방송에서는 그 영남 지역 간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산을 희망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6월 11일 오전 7시 30분까지 종로 3가 3일문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간산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청하신 그 풍수방송 내용이 여러분들 유익했다고 하면은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또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그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표시가 되어 있는데 종표시까지 같이 눌러주시게 되면은 향후 저희가 방송하는 분에 대해서 신호가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